우리 주변에는 1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절박한 폐업을 부르짖으며 골목의 미관을 해치는 빨간 현수막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이 왜 망한다는 가게가 몇 달이 지나도 절대 문을 닫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지나치곤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5영원짜리 싸구려 옷을 5만 원짜리 명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자 고도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장님의 눈물이 섞인 비극이 아니라 폐업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이득을 취하려는 철저히 계산된 무대 뒤의 대본입니다. 오늘만 팝니다 라거나 건물주와 싸웠어요. 혹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은 모두 선량한 소비자를 낳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봤던 그 현수막이 올해 여름에도 똑같은 자리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거짓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변의 다른 가게들은 주인이 3번이나 바뀌는 험난한 불경기 속에서도 폐업한다던 그 가게만은 이상하리만큼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현수막 문구만 그대로인 이 기이한 현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우리 동네의 소리 없는 사기극입니다. 매일 문을 닫는다고 외치지만 결코 닫지 않는 이유는 폐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긴박함이 손님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마법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진짜 망하는 중인 사장님이라면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재고를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재고는 쌓여가고 빚은 늘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1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여유롭게 폐업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폐업은 장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화려한 시작이며 붉은 현수막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간판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품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이 설계해 놓은 정교한 각본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이 많은 심리를 악용하여 선의를 돈으로 바꾸는 이 수법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장 비열하게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나 카카오맵의 거리뷰 기능을 통해 해당 위치의 과거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그들의 거짓말이 바로 들통납니다. 1년 전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현수막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으며 그저 햇빛에 색이 바랜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멀쩡한 상가 건물에 왜 이런 흉물스러운 매장들이 계속 들어오는지에 대한 해답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인 깔세 구조에 숨겨져 있습니다. 깔세란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상가를 단기간 빌려 쓰는 변칙적인 임차 방식의 은어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월세를 선납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장사가 끝나면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가게들이 품질 관리와 단골 확보에 힘쓰는 동안 이들은 인테리어도 없이 현수막만 걸어놓고 오직 뜨내기 손님의 지갑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게는 보증금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걸고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장님은 초기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품질 관리와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끔 정성을 다하며 브랜드를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깔세 매장은 보증금 0원에 월세 3개월치 선납이 전부인 완전히 다른 세상이며 언제든 짐을 싸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낼 의지가 전혀 없기에 사업자 등록조차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장사를 이어갑니다. 처음부터 오래 할 생각이 없으니 상품의 품질이나 고객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뽑아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놀랍게도 업계에는 이런 깔세 매장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며 매일 일수를 걷듯 돈을 관리하는 깔세 자리부장이라는 조직적 배후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폐점하는 대형 쇼핑몰에 단체로 입점하여 이벤트처럼 치고 빠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사업입니다. 상가 건물주들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실이기에 빈 가게를 방치하여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이들의 입점을 묵인하곤 합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은행 대출이자 압박과 원금 상환 독촉이 시작되기에 건물주에게는 현금으로 선납하는 깔세업자가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결국 건물주는 공실을 메우고 깔세업자는 저렴하게 장소를 확보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동네 상권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물주가 적극적인 공범은 아닐지라도 월세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방조하는 방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의류업은
특별한 신고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법적으로 이들의 영업을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음식점처럼 엄격한 위생 기준이 있거나 약국처럼 면허가 필요한 직종이 아니기에 세무서 신고만으로도 즉시 유령 같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틈타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서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단골 가게들이 높은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빨간 현수막 매장이 들어와 한두 달 소란을 피우다 사라지면 또 다른 깔세 업자가 들어오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곤 합니다. 상권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고 진짜 정직하게 장사하려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이것이 바로 깔세라는 괴물이 드러낸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 괴물은 쓰레기에 불과한 저급한 물건을 화려한 브랜드 명품으로 둔갑시키는 소름 돋는 연금술을 부리며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제품들이 정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표를 달고 유혹을 시작합니다. 폐업 정리라 싸게 판다는 그럴듯한 설명에 현혹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품들의 90% 이상은 조잡하게 만들어진 가짜 제품들입니다. 가짜라는 표현 뒤에는 상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조품부터 교묘하게 로고를 변형한 수법까지 다양한 범죄의 형태가 숨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조품 판매는 브랜드 로고를 무단 복제하여 수익을 올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조차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 수법인 라벨 가리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 제품에 유명 브랜드처럼 보이는 영문 로고를 붙여 소비자의 착각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아주 비겁한 방식입니다. 이는 법망을 빠져나가면서도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고도로 설계된 수법으로 법적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악질적인 기만 행위이자 정교한 사기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실제 대구의 한 사례에서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속옷 10장을 단돈 3만 원에 구매했으나 조잡한 품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매 후 자세히 살펴보니 로고의 알파벳 글자가 틀리거나 위치가 어긋나 있었으며 단 한 번의 세탁으로 천이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폐업 매장에서 산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후 얼굴에 심한 뾰루지가 올라와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은 충격적인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판매 시 필수적인 한글 성분표조차 없었으며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무려 2년이나 지난 중국산 저질 제품임이 밝혀져 공분을 샀습니다. 건강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식약처 인증조차 받지 않은 불법 수입품들이 폐업 정리라는 미끼를 통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이 없는 제품은 성분 자체가 불분명하여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깔세 매장은 이처럼 치명적인 건강 문제가 터져도 판매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짝퉁과 라벨가리 제품을 팔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자취를 감추는 치고 빠지기식의 전략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이토록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갑을 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심리학적인 취약점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앵커링 효과라는 심리적 현상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처음 접한 숫자나 정보의 판단이 고정되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배가 젖을 내리듯 우리의 인식이 특정 가격에 묶여버리는 이 현상은 가짜 정가를 보고 할인폭이 크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에 5만 원이라는 가짜 전가가 붙어 있고 옆에 폐업 특가 10,000원이 적혀 있다면 우리 뇌는 즉시 이득이라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뇌는 무려 80%나 할인받았다는 쾌락에 도달하여 무조건 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실상은 5영원짜리 쓰레기를 2배 가격에 사는 꼴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4만 원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가짜 전가에 속아 쓸모없는 쓰레기를 비싼 값에 대신 처리해준 셈이며 이는 완벽한 손해입니다. 이 수법이 효과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일반 매장과 달리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어 오로지 판매자가 정한 가격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라 소비자는 매장에 붙은 가격표를 맹신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시간 압박을 가하여 소비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조급함을 자극하여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군중 심리인데 매장에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안 샀을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도 다 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지만 사실 초반 며칠은 바람잡이를 풀어 인위적으로 활기를 연출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결국 이들이 파는 진짜 상품은 옷이 아니라 싸게 잘 샀다는 기분 좋은 착각이며 소비자는 그 달콤한 환상을 비싼 값에 사는 셈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기 행각이 판을 치는데도 왜 신고가 안 되고 처벌이 어려운지 의문이 들겠지만 그들은 애초에 잡히지 않게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폐업 정리 매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질 주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려 하면 단말기 고장이나 계약 해지 등 온갖 핑계를 대며 현금을 유도하고 추가 할인을 제한하며 소비자를 회유합니다.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불을 요구하려 해도 내가 여기서 물건을 샀다는 물리적인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영수증조차 없는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려우며 문제가 생겨 매장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들이 자취를 감춘 뒤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끝까지 카드 결제를 고집할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만든 불법 대포 단말기를 꺼내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카드사에 확인해보면 가맹점 정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아예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린 유령 사업자로 활동하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명의 대여는 돈이 급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진행되며 간판도 없고 정식 계약서도 없는 이곳에서 신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매장에 적힌 전화번호는 대부분 가짜이거나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들의 세 번째 수법은 주기적인 이동인데 보통 한 지역에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바짝 돈을 번 뒤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납니다. 똑같은 물건과 현수막을 들고 다른 동네로 이동하여 새로운 주민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의 연극을 반복하며 전국을 무대로 활개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조정이나 합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도 이미 결제 대금은 업자들의 손을 거쳐 어디론가 빠져나간 뒤라 환불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보호가 전혀 미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이며 치고 빠지기에 특화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승승장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골목의 작은 사기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뿌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배후가 존재합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 시절의 폐업은 사장님들의 피눈물 섞인 진짜 비극이었으나 오늘날의 폐업쇼는 국경을 넘나드는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 뒤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 배우인 중국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물건의 흐름을 추적하면 그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제조업 부문에서 장기적인 생산자 물가 하락과 디플레이션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총 부채는 GDP 대비 300%를 넘어섰고 부동산 버블까지 꺼지면서 공장들은 팔 곳 없는 물건들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을 통해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서조차 소화되지 못한 품질 미달의 악성 재고들은 결국 컨테이너에 실려 한국의 오프라인 깔세 시장으로 은밀히 흘러들어옵니다. 평택항과 인천항을 통해 헐값에 들어온 이 쓰레기 같은 물건들은 전국 각지의 폐업 정리 매장으로 흩어져 선량한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게 됩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중국 직구 제품 10개 중 1개 이상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오프라인 깔세 매장의 품질은 이보다 더 처참할 것입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던 유명 브랜드 제품 8개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8개 제품 모두가 가짜 짝퉁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간 도매상과 깔세업자들은 원가 500원짜리 티셔츠를 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며 완벽하게 구축된 그들만의 생태계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사기극은 길거리 현수막을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SNS 광고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해외 직구 사기성 쇼핑몰 관련 상담 건수가 5배 이상 급증한 통계는 온라인으로 옮겨간 깔세 사기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피해자의 무려 82% 이상이 SNS 광고를 통해 사기 쇼핑몰에 접속했으며 창고 대방출이나 90% 할인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어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 후 연결되는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으나 실체는 결제 대금만 가로채는 실체 없는 가짜 쇼핑몰입니다. 결제 완료 문자는 오지만 물건은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으며 고객센터는 불통이고 사이트 자체가 며칠 뒤 사라지는 전형적인 먹튀 수법을 사용합니다. 룰루레몬이나 컬리 같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만든 가짜 사이트들은 일반 소비자나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건을 실제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나 사진 속의 고급 가죽 재킷 대신 조잡한 비닐 점퍼가 도착하며 반품 배송비가 물건값보다 비싸 포기하게 만듭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쇼핑몰 이용자의 60% 이상이 상품 문제나 불만족을 경험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어떤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은 결제 과정에서 입력한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2차 스미싱 범죄에 악용하는 매우 악질적인 정보 탈취형 사기 수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만 바뀌었을 뿐 가짜 긴급함을 만들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본질적인 사기 구조는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폐업 정리, 사기의 정교한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소중한 지갑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행동 강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령은 번역하라이며 자극적인 현수막 문구를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문구는 이제 곧 당신의 돈을 들고 도망갈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판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외침은 이제 막 이 동네에서 사기극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읽어내어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해져야 할 때입니다. 건물주와 싸웠어요 라는 말은 사실 건물주와 짜고 치는 고도의 심리전임을 깨닫고 그들의 유치한 각본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강령은 검색하라이며 물건을 사기 전 스마트폰을 꺼내 단 1분만 투자하여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글 렌즈 기능을 활용해 사진을 찍어보면 해당 상품의 실제 시장 가격과 정품 여부를 즉석에서 객관적으로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족보 없는 저질 제품일 확률이 높으므로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 강령은 거절하라이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순간 100%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 거래는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환불을 받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전무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합당한 이유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탈세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아주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장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폐업 정리 매장의 본질은 저급한 쓰레기를 화려한 명품으로 둔갑시켜 풍리를 취하는 파렴치한 사기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회는 아니며 오히려 그 낮은 가격표 뒤에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더 큰 손해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끊임없이 지갑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갑이 굳게 닫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가증스러운 거짓 몰락쇼도 비로소 진짜 마침표를 찍고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폐업은 조용하고 숙연하게 이루어지지만 가짜 폐업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항상 시끄러운 소음과 화려한 거짓 문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알뜰한 본능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약점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스러운 매장을 목격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하여 다른 소비자분들이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당하지 않는 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갑을 노리는 사기꾼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